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히포 AI 파운데이션의 바트 비트. 안녕하십니까. 저는 히포 AI 재단의 바트드 비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AI와 오픈소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두를 위해 AI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티스트 료지 이케다가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디지털화가 더 많은 불평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우리에게 달려있겠죠. 저는 제 발표를 독일 사회학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패턴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영어나 한국어로는 번역되지 않은 책이지만 사회학자인 그는 디지털화를 매우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디지털화란 데이터를 통해서 세상을 복제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복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자본이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지털화를 통해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 테슬라는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복제해서 자율주행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비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하죠. 이렇게 해서 AI에게 자율주행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생물학이나 의학에서는 아주 작은 유기체를 시뮬레이션 해왔죠. 그런데 이제는 더 큰 대상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분자 체계의 시뮬레이션이나 복제도 가능해졌습니다. 컴퓨터의 기능과 역량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스나 코로나를 유발한 단백질도 그랬습니다. 지난해에는 인간 유전자 전체의 단백질이 복제되었고 24,000개에 이르는 단백질 구조와 함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역시 데이터를 통한 자연의 복제 사례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슬픈 영상입니다. 이 영상 속 여성의 딸이 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딸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해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딸을 가상현실에서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 이렇게 가상현실에서 딸을 복제해낸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엄마 어디 있었어? 엄마 내 생각했어? And I will stop here because every time I see that. 여기에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매번 눈물이 나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 우리가 데이터로 세상을 복제할 때 사회학자 아르민 나세이가 주장했듯이 데이터를 통해 실제 인간도 복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죠.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메타버스는 더욱 문제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가상의 아바타를 만들기 위해 온갖 종류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복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제된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아주 다른 규칙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일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복제할 때 어떤 종류의 복제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복제할 때에는 물리적인 세상만 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이 지닌 규범과 가치까지 복제가 되죠. 그리고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복제를 원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 전 유럽인이고 얼터드 카본이라는 제목의 넷플릭스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인데 250년 후 미래를 그립니다. 고층 빌딩이 가득하고 자동차가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의식의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의식을 다른 신체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응급실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진료를 거부당하죠.
이런 장면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본 건 어떤 미래일까요?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고층 빌딩이 있고 의식까지 전원으로 조종할 수 있는데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는 없는 세상이죠. 유럽인인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우리가 복지하는 세상은 제가 자라며 경험한 세상과는 다른 규범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온 제가 유럽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유럽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본권도 보장되고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있죠. 유럽연합, 즉 EU는 EU 내 모든 지역 경제를 안정시켜서 함께 번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독점이나 과점이 아닌 소위 다점, 즉 폴리폴리라 부르는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보건 시스템은 연대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미국처럼 시장 기반 시스템이 아닙니다. 얼터드 카본을 보고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왜 저런 상황이 발생하느냐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데이터를 하나의 상품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아이를 가상세계에서 만난 아까 보신 영상에서 여러분도 느꼈듯이 데이터는 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20년 전 보건 분야에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인간의 데이터를 4개의 다른 문자로 복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회사가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려 한 것입니다.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 연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면서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허용할 수 없고 허용해서도 안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유전자가 지닌 공통된 속성이 모든 인종의 공익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데이터를 상품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2000년 초반에 토니 블레어 빌 클린턴은 데이터는 상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유전자는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공유재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유전자가 인간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았겠죠. 사람들은 재활을 개방하면 경제적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개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도 있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인간 유전자가 공개되면서 유전자 시퀀싱 비용이 $100가 되었고 공개된 오픈 사이언스로 인해 $1조 규모의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공개할수록 더욱 그 가치는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희소하게 만든다면 그리고 제한한다면 특히 인위적인 결핍 모델을 적용한다면 그렇게 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 하면 누군가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지 현명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열된 모든 기술들, 유전자 시퀀싱, 연산력, 유전자 편집, AI 훈련 비용 등의 가격은 모두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동시에 성능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경우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매매 거래뿐만이 아니고 인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웨어러블 회사나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거대 기업과 그 데이터 풀은 계속해서 통합됩니다. 데이터 축적은 자본을 모으고 엄청난 정보 비대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자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뇌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AI 모델도 인간의 뇌만큼이나 많은 시냅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힘의 상당 부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 힘을 노리는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 힘이 민주적으로 분배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하나의 기업이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개방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개방하면 너무나도 큰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께 42개국에 약 7만 명 규모의 조직을 만들어서
개인 보호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앞으로 8주 이내에 매주 100만 개의 제품을 납품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3월 11일에 제 링크드인 프로필에 미국 버클리의 친구들과 함께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지켜봤죠. 호흡기, 물건 그리고 도움이 필요했고 시간은 없었던 조건이었습니다.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고 온라인상의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룹이 만들어진 후 80일 만에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100만 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그룹이 5천만 개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3억 달러의 가치에 달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창의력이 발휘되었던 거죠. FDA에서도 비상용으로 사용하도록 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생산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목표로 했던 바의 60%를 생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3D 프린팅 기술이 프로토타입에만 사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픈소스 디자인을 사용하고 수입하여 훨씬 더 저렴하게 페이스 실드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공급망이 와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프로젝트처럼 산소 발생기를 생산한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인도의 다른 단체에서 모방하여 마루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의료 장비를 생산하는 한 기업이 마루트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수입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소 발생기처럼 의료 허가를 받은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한 거였는데요. 혁신이 빠르게 이뤄졌고 점점 가속화되었습니다. 오픈소스 호흡기를 계획하며 세운 목표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출시된 후에는 공유제가 되어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백신에 대한 논의, 생산 그리고 제조 과정을 지켜본 분들이라면 이 백신 역시 오픈소스 데이터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 연구팀이 바이올로지컬 올그 홈페이지에 오픈 데이터 세트를 게재한 후 3주 만에 첫 번째 백신이 임상시험 1단계에 들어갔죠. 정말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모두 협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모두 무찔러야 한 공공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개방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건 분야의 공공의 적은 질병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회로서 함께 해결하려는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는 좀 더 협력해야 합니다. 보건 분야의 AI와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전쟁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쟁이 있다면 바로 인류와 질병의 전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하고 개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를 바라봐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경제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창출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서 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비교 공유하고 디지털 커먼스라는 레이어를 재창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디지털 커먼스는 우리가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알파벳과도 같습니다. 알파벳이 만약에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고 각 글자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책이 이렇게 많이 출간되지도 못했을 거고 출판회사가 많이 탄생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AI와 데이터의 개방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메타버스를 보십시오. 저커버스가 만드는 메타버스 외에도
웹3 바이오와 같은 메타버스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브랜드 구찌도 메타버스에서 $10,000의 드레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상품은 아니죠. NFT 대체 불가 토큰도 있습니다. 물론 수집하고 소유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복사 붙여넣기도 가능합니다. 수많은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바라볼 수 있겠죠. 시각을 바꾸기 위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오픈바이오닉스라는 영국 회사가 있는데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3D 프린팅을 통해 의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업 그리고 의료용으로 승인된 의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오토복이라는 기업이 이 의수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 회사입니다. 그런데 오토복의 제품보다 훨씬 더 저렴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오토복은 모든 제품을 특허 상품으로 판매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가격이 3배나 비쌉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오픈 바이오닉스와 같은 회사는 개방된 방식으로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인 오픈 소스를 상업적 소유권으로 보호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연구 개발 비용은 낮아지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제품을 더 널리 보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픈 바이오닉스와 같은 기업이 오토복을 위협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고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경쟁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만들어야 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데이터와 AI에 있어서만큼은 경쟁을 멈춰야 합니다.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지식을 공유하고 개방된 생태계를 만들고 혁신에 박차를 가하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파이는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게 제가 히포 AI 재단을 설립한 이유입니다. 회사의 이름은 히포크라테스에서 따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보시면 의사는 동료들과 지식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무료로 공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 공유에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결부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철학을 AI에 대해 재정립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이타주의를 위한 자선 데이터 신탁입니다. 유럽에 이런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데이터 이타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선 데이터 신탁을 위한 법적 기틀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하고 새로운 라이선스와 함께 데이터를 퍼블리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소스 3D 프린팅과 같은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연대 원칙을 기초로 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보건 분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유럽은 GDP의 11%를 보건 분야에 할당합니다. 미국의 20%보다는 낮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잘 작용되고 있고 격차도 거의 없습니다. 비용도 더 저렴하고요. 데이터 연대나 디지털 연대를 바탕으로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흐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규 라이선스나 데이터를 만들고 이런 라이선스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한 데이터 세트가 사용되면 그 데이터는 반드시 공유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상품은 동일한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훈련시킨 AI 모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오픈소스 모델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과학에서 우리가 학술 연구나 동료 평가를 위해 항상 해왔던 일이기도 하죠. 저희 회사는 유럽의 데이터 거버넌스법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동의를 얻습니다. 계속 배워가고 있고 저희는 스타트업입니다. 지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수행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경쟁을 멈추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바를 정확하게 이행하고 계신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실천에 옮기신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도 있겠죠. 제가 말한 공유 R&D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선 데이터 신탁 단체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쌓고 싶으면 먼저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사단체와 함께 일하고 업계 그리고 학계와도 협업합니다. 올해 말까지 이사회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지만 공유를 원하지 않는다면 인증서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신 보상할 수 있는 거죠. 탄소 인증서와 같은 겁니다. 지금 캠페인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환자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거대한 제약회사를 편입시켜서 데이터 공유가 좋은 것이고 개방하고 투명해지는 것이 좋은 것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제약회사가 신뢰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저희 회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보조금도 제공하고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환자 캠페인에도 참여했습니다. 가슴 사진을 아스키 코드로 바꾸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유방암 데이터에 초점을 둔 빅토리아 1.0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왼쪽 사진에 유방암을 이겨낸 젊은 여성의 이름에서 따온 프로젝트입니다. 그녀는 전 세계 모든 여성이 자신이 치료를 받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치료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저희 단체를 에티오피아에 있는 의료진들과 연계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의사들과 사람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협업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내 가슴은 판명이 아니다라는 캠페인에 참여하며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굿즈도 만들었습니다. 협업을 시작하면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서사를 만들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사람들을 연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는 제가 생각하는 유럽의 진정한 가치를 앞으로도 지켜나가는 겁니다. 민주주의, 자주권, 보건 서비스에 대한 기본권, 그리고 다른 기본권들을 지키는 겁니다. 공동의 디지털 커먼스를 만들기 위해 세계적인 협업을 촉진하고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과 국가의 기업가 정신을 독려하고 실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API나 다른 거대한 암벽에 안주하지 않고 자체적인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인간 중심적 방식으로 이해할 겁니다. 이것이 히포 AI 재단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블로그와 뉴스레터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에서 굿즈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